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점심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현안 직설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정치현안 끝판 토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정치 현안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나와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고요. 예, 어서 오세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스픽스의 정치경제 담당 에디터인 박영식 앵커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토론은 4명이 전체가 진행자이면서 동시에 토론자가 되는 형식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오늘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당의 현재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민심은 또 민주당에게 과연 우호적인가? 이재명 당대표는 현재와 같은 행보를 계속하는 것이 더 맞느냐? 아니면 뭔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 길게 보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과연 제1당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험악한 생존의 길을 놓고 토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주제를 좀 던지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민심은 이재명 당대표 쪽으로 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또 억울하지만 이런 민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제1야당으로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뭐 주요 다수 언론들, 뭐 극우 성향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언론까지 정치검찰과 살상 결탁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매일매일 악마나 마녀사냥 시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치검찰 또는 뭐 경찰까지 동원해서 수년간 수백 명이 동원해서 수백 번의 압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택시사님들 몇 분이한테 알려준 건데 범죄가 없다는 증거만 나온 거 아니냐. 돈 한 푼 받은 준. 이런 부분이 또 여론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그걸 밝혀지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뚜렷한 혐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뭐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여론도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를 잘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 지금 당 내에서 더 많은 통합과 개혁의 에너지를 모아내고 또 당 밖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지금 국민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피부로 힘들어하는 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민생 경제의 최악의 위기, 난방비, 물가 고통이 있는데 몇 가지 민주당이 몇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는 하거든요. 뭐 교통비를 50% 환급해 준다더니. 근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그걸 제대로 관철시키고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실행했을 때 아 그래도 야당이 다르구나. 이재명 대표가 역시 잘하는구나 하는데 그런 효능감이나 성과를 지금 최근에 못 보여준 거 그것이 저는 더 큰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올라오는 내용들 좀 소개해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입니다. 토모님 감사하고요. 이자카야님은 아침엔 겸공, 낮엔 스픽스, 저녁엔 하이킥, 듣는 낙으로 사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블루썸님께서는요. 저녁엔 노영이 디너쇼가 좋아요. 그리고 쉐이버님은 백운기 빡친당도 재밌어요. 이런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지금 정치현안 끝판 토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응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주제지만 나이스하게 좀 경쾌하게 이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박 앵커 한번 지금 민심의 전반적인 민주당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뭐 대표님이 사실 민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뭐 둘 다 있다고 봅니다. 그 민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민심은 또한 이재명에게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판단하는 저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한다면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상 당대표 제1당 대표를 검찰권 오용과 남용을 통해 정치 탄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상 좀
많은 피로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의 연장전처럼 느껴지고 사실 멀쩡한 사람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땡땡땡 의혹, 이재명 땡땡땡 의혹 수사, 구속영장 청구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대중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낄 거거든요. 그건 이재명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왜 굳이 이 주제를 택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스픽스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때마다 성적표가 나오는데 민주당에 관심이 없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 피로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성과 측면에서 이거를 왜 굳이 이 주제를 정했을까 싶고요. 뭐 물론 험악한 생존의 길, 해법을 모색해 봐야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에선 바람직한 주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민감한 시기지만 예. 민감한 문제를 드러내놓고 집중적으로 토론할 필요도 있다. 이걸 이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늘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이제 우리 지내는 분들끼리 정말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했는데 아니 지금 한 33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네. 여기 블러썸님도 윤 까주세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내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그쵸, 텐데 맞습니다. 어쨌든 예. 이런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경 우리 부대변인이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솔직히 이 주제를 처음에 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 야당인가 여당인가 의문점이 생겼어요.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야당, 그러니까 책임 정부, 그러니까 책임 야당, 여당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 환대를 받았는데 국비급 환대를 받았다고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에서는 국비급 환대가 아니고 이렇게 그 정상이 왔을 때나 실무자가 왔을 때 4단계로 보는데 최하 등급, 4번째 등급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대우를 받고 독도, 위안부 문제 책임도 떠안겨져 있고 강제징용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우리가 먹게 생겼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자꾸 야당을 향해서 여당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결론은 민주당 편이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다. 민주당 편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길게 왜 이렇게 쭉 얘기했냐면은 아니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60%에서 한 70%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점에서 우리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많은 기관이 있는데 여론조사 꽃을 데이터를 저는 꾸준히 봤었거든요. 30주, 31주, 32주 연속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31주인가 2주 연속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어느 주에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밖으로 해서 민주당이 월등하게 앞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항상 민주당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목소리가 나오느냐? 더 세게 강하게 야당이 야당으로서 여당의 책임감까지 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을 향해서 이런 우리가 그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민주당이 앞서지 않고 국민의힘이 앞서고 서울 뭐 지역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이미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이경 부대변인 동의는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 여론조사 그때 그 기간, 예. 여론조사 질문, 여론조사 이제 그 보수 진보 중도의 성향, 여론조사 참여하신 분들의 그걸 보면은 보통 200명대가 이제 그 진보 성향이다 본인을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이고 300명대가 나는 보수 성향이다라고 했던 분들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 자체도 처음 질문에서부터 국민의힘 현재 전당대회 그런 질문을 먼저 앞으로 깔아요. 그 질문을. 그러면은 나는 지금 국민의힘에 관심이 없어라는 분들은 전화를 중간에 끊습니다. 그럼 여론조사의 집계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약간 덧붙이면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예를 들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이 주도해서 또 그 결과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그러나 여론조사 꽃이 그동안의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점을 짚고 정말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다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또 객관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 결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일면 같이 하는 자문하는 그룹에 뭐 박시영 팀, 박시영 대표 같은 데 있고 그래서 꽃의 이야기를 이경 대변인 이야기한 것은 이제 어쨌든 그 일관되게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주목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되고요. 예. 그 꽃을 꼭 이야기를 한다더라도 최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앞서거나 많이 앞선 조사도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집권 1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당선 1년 동안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일정 기대를 보내던 민심들이 3월 기울 이후로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에서 저지른 정말 최악의 만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라를 민족을 팔아먹는 다름없다라는 그 평가를 계기로 급속도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금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다. 근데 이제 이런 지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날마다 이상한 짓을 하는데 60% 70%는 사실 역사적으로 나오기 어렵죠. 그건 너무 과도한 기대고요. 최소 50에서 60%까지 뭐 그 정도 그래서 일종의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 여론조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일리는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야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최후적으로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당내에서 끊임없이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너무 밀어붙이고 언론하고 자꾸 아예 악마하고 만연사하면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객관적 한계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하나 더 당부하고 싶다면 어쨌든 트레이드마크인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올인 또 올인해라. 아무리 그런 제약이 있다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나 능력이 기대보다 못 미치는 부분은 한계가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자, 지금 그 실시간 댓글창에 보내주신 의견 SYA님은 민주당의 여론조사 이번 주 다 앞서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래서 이제 저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서정직 선생님 말씀과 이제 몇 분 제가 소개해드리면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서정직 선생님은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 지금 갑갑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김광준 선생님은 민주당이 국힘과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남자님은 야당답지 않는 야당이 어떻게 지지를 받겠냐고요. 수박 탓만 할 게 아니라 이재명도 문제예요. 정신 차려요라는 이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민주당 잘하고 있다는 분은 없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뭘 잘못하는데 제대로 좀 하라는 지적인 것 같은데 박영크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의견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 막 이경 화이팅, 이상민 인터뷰한 거 보고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총선 때 이상민 꼭 타파해 주세요. 꽁이 뽀미맘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슈퍼챗까지. 아니 네. 슈퍼챗은 이미 방송 끝나면 직접 가지고 가세요. 구글에서 받아가시면 안 되나? 그렇게 실시간으로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걸로 슈퍼챗 알고 개인 있습니다. 접수제 스피스가 최초라는 건데요. 그건 아무도 못하고 있던데. 근데 이경 대변인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아 실제로 그런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빨리들 들어오세요. 이경 대변인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아까 저희가 순간적으로 봤을 때보다 동접이 많이 늘어나서 예, 참 예. 안도하고 있고요. 이제 그 대표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은 뭐였죠? 아니, 아 지금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야당답지 않은 야당이 그렇지. 어떻게 네.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네. 이재명 당대표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네. 국힘과 지금 민주당이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쭉 우리 지금 이제 실시간 댓글창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서정식님은 다시 올렸습니다. 서정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투쟁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예, 예. 그 뭐 이제 투쟁의 온도나 강도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또 저희 스픽스를 구독해 주시는 이제 전체 비중을 보면은 뭐 절반 정도 가깝게 대부분 이제 민주 진보 계열의 지지자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까지 이제 투쟁을 이어왔던 이제 나름대로의 투쟁을 굉장히 온도나 강도가 좀 낮다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의견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책임이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을 때는 저는 사실 이 어떤 국정의 방향이나 이 어떤 현재 이 정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야당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야당보다는 사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리고 현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폴리뉴스라는 곳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박찬종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좀 옮겨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저에게 해주셨던 질문과는 조금 결이 다른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대표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이재명의 승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총선을 앞두고 이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박창종 전 의원의 일갈인데 내가 좀 더 감정적으로 표현해서 당신에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쇼츠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윤석열 대통령이 못해도 너무 못해서 기대를 너무 떨어뜨리고 기대를 짓밟아놔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성과들이 너무 꼴사나와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감옥에 가더라도 거기서 공천을 해도 이번 총선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렇게 본다. 그런데 무슨 이재명 걱정을 하고 있느냐. 민주당 걱정하지 마라. 니네나 잘해라. 이런 답변을 박찬종 전 의원이 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더불어서 그 이제 책임이라는 걸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야당으로서의 책임 물론 온도와 강도가 낮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투쟁을 해서는 제1야당의 선명성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운운하기 이전에 집권 여당과 우리 정부는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는 것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주제를 던져드리자면 통합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당내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총선을 기대하는 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당내 통합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통합은 실제 통합이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로 이제 단일 대우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서 제가 이 주제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민주당 잘 되고 있습니까? 통합이? 민주당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한 두 가지로 좀 분석을 할게요. 처음에는 민주당은 역대 국민의힘과 다르게 특히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장악한 국민의힘과 다르게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총선을 앞두고 이견을 주장을 하면은 공천에서 최소한 경선은 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건강한 당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그 또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과하게, 저는 여기서 이 과하게에서 조홍천 의원의 워딩을 다 봤을 때는 조홍천 의원도 저는 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살짝 좀 결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 특히 이제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우리가 꼬봉이냐, 부하냐 이런 말까지 한 거 봤을 땐 이번에 내가 어떻게든지 배제되지 않고 경선이라도 하겠다라는 것보다 윤석열 정권, 검사들한테 뭐를 잡혀 있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내부에서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통합을 말하기 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통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총선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내에 이견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견은 있는 것은 민주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공격적인 이견은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통합과 다섯 손가락 안에 들은 이견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천, 그들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이견일 뿐이다. 억지 이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제요. 이원우, 홍영표, 강병원, 조홍천 의원이 무리를 지어서 점심을 드시러 가는 걸 봤어요. 국회에서. 참 저분들이 저렇게 같이 점심을 먹을 정도였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제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견을 또 나눌지 그것도 이제 앞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당대표는 뭐 그 여러 이제 더민주에도 나가고 여러 이제 당내 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단체 개파 모임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네. 계속 통합을 외치고 또 사무총장까지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 바꿔야 한다. 이런 또 요구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말씀은 한 5명 정도가 그냥
구정물 일으키는 건데 뭐 여기에 더 당당하게 그냥 원칙대로 이렇게 맞서고 가면 되지 굳이 통합 행보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당원 당규상 사무총장까지 바꿀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당 대표의 어떤 임기와 최고위원 임기가 예. 당원당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근거로 그러면 지도부까지 다 바꾸라고 주장할 것인가? 예. 근거가 무엇인가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공격적인 이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검사들의 지금 이번에 수사와 기소가 합당하느냐라는 어떤 개개인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죠. 상당히 모순적인데 왜 그들이 모순적이냐? 저는 무조건 공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재명이 공천권을 휘두를 것인가?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인 거고 웬만한 모든 곳에는 다 경선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2020년 민주당 총선 공천 과정에 비당원 외부 시민사회 몫으로 감시 차원에서 공관위원을 했잖아요. 제가 특정 정당의 현안에 참여한 유일한 사례인데요. 그때 이제 제 경험 말씀도 이경 대표 말씀이 상당히 맞는 게 여론조사 50%하고 당원 조사 50%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선 굉장히 때요? 이게 당내에서 인기도 있어야 되고 민심에서도 상당한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허접하다, 준비가 많이 안 되는 후보들 많이 떨어져요. 컷오프에서도 많이 돼요. 공관위원도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만만치 않아요. 물론 그때도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김이 오긴 와요. 근데 공관위에서 많이 커트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됐어요. 물론 이제 당 지도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여지는 있겠죠. 네, 그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님의 입지는 상당히 탄탄하죠. 저는 이경 대표님 잘 봤다고. 저는 이제 밖에서 보잖아요.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도 이재명 대표 보고 사퇴라거나 문제 많다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나 비정부의 비영리부 보면 그렇지 많지 않아요. 언론에는 악마다. 정치검찰과 윤석열은 막 만유를 하는데 그러면 이빠른 소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후보 사퇴라거나 한 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 애청자들도. 주요 시민단체들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경실련 다 하잖아요. 민주노총, 항노총. 얼마나 이분들 목소리 큽니까? 이재명 대표 비판하거나 사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죠? 이게 팩트거든요. 그 이유는 정치검찰 수사가 일단 너무나 부당하고 포악하다는 거고, 두 번째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역사적인 정치인들을 비교해보면 DJ 노무현급의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민주당원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 체제를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의 그 순일 매국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하고 시민사회는 공동 집회를 하는데 이제 태진 촛불 집회는 따로 하더라도 그것도 이재명 대표 리더십 작용을 했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이경 대표는 제가 약간 시각차가 있는 것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명 안팎 이탈표가 발생했는데 통합과 소통을 해서 대표님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언론을 상대로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치검찰 상대로 사실 아부하듯이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건 정말 용납이 안 되지만 35표는 이탈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지만 그래도 당내 어쨌든 20% 안팎의 이재명 비토 세력이 있다면 당원까지 포함하여 대표님이 통합과 소통과 또 그들의 의견을 어쨌든 민주정당에서 존중하는 더 적극적인 행보는 필요하다. 이건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 민주당 내에 이견이 있는 분들, 즉 뭐 이제 수박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다. 지피지기님, 김광준님, 야당 책임은 강당이 없다는 거다. 김성태 의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국힘. 단식 투쟁으로 특검을 쟁취했다. 야당은 뭐하냐. 이제 그런 강당이 없다. 이제 심지어 그 김성태 의원과 비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이재명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가 얻어맞는다. 김예환님. 유채윤님, 이재명 화이팅입니다. 꼭 대통령 되세요. 윤석열은 국민에게 두들겨 맞는다. 김도란도란님 의견 또 감사드리고, 반도체, 헌재, 정치적 책임이 커지는 문제는 소극적 부담 없는 반일은 적극적 이게 문제라고. 문맥 좀 이게 무슨 말이죠?
N 비터님 다시 좀 써주세요. 야당이나 여당 의원들이 찔리는 게 있어서 털릴까봐 선뜻 나서지 못한 무채통님.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지만 일본은 완전 다르다. 오늘 주제와는 벗어난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용산 총독부를 날리면 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관상가 양반님, 정의구현 사재단, 윤석열 탄핵 미사, 김진화 신부님 강론 꼭 들어보세요. 속이 다 시원하고 재미있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또 이제 사재단 미사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스마트님, 이재명은 더 적극적이게 여당과 싸워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국민이 바라던 거다. 레몬트리님, 끼리끼리를 놀라고 하세요. 다음 총선에서 어차피 끝이니까. 이건 이제 민주당 당내에 통합이 안 되는 부분,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에게 이제 비판의 메시지를 준 것 같고요. 예, 김도란도란님, 조근조근 때리는 이경님 예쁩니다. 예,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 확실하게 각을 세워서 윤석열 정부와 좀 대적을 하면 좋겠는데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좀 껄끄럼하게 걸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국민의힘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이제 당원 그러니까 당권 개입을 통해서 완전히 당을 장악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아무도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할 수가 없다는데 완전히 주눅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말 못하는 국민들은 진짜 민주당이 좀 잘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통합 행보를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시민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맞서 싸우는 이재명의 주사 이미지가 왜 없느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에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묶어 세워야 돼. 그러니까 사무총장 바꾸라는 말을 강훈식 의원 같은 사람 막 얘기를 하더라도 야 이거는 월권이야. 당신 잘못된 거야. 왜 이걸 당대표와 사무총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마치 인적 쇄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와서 마치 그것을 들어줄 것처럼 느낌을 주고 바깥으로는 적극적으로 싸워서 뭔가 야당의 결기를 좀 보고 이재명의 리더십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데서는 좀 약한 이런 데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저는 이재명 아까 피로감이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방금 예.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는 피로감도 상당히 큰데 왜 이거는 검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다고 하느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제대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했어야 된다라는 로드맵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체포영장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뭐 마치 수박들과 함께 뭐 통합적 행보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당이 일치 단결해서 제대로 맞서자고 하는 듯한 느낌을 일단 좀 안 주면 좋겠어요. 오면 오는 것이고 그때 해결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타났던 당의 분란들을 어느 정도 수습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제 일종의 행동 자체가 그다지 마뜩찮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 일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본인은 본인의 소신과 원칙대로 밀고 가주면 오히려 이재명 다움이 더 느껴지는데 거기에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당내 통합해야 된다고 하니 안 그래도 민주당의 수박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 불신 이런 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행보를 하니 야 이게 맞아?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피로감이 더 쌓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저 이제 옆에서 가까이 보잖아요. 예. 이재명은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외치고 싶어요. 왜 그러냐? 당원들에서 당원들하고 온오프,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기적으로 네.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합니다. 당원들하고 소통도 계속하고 SNS에서 계속하고 토요일은 집회 현장에 갑니다. 그러면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야당 대표로서 국회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그리고 내부의 통합을 다지고자 의원 한 사람을 다 만납니다. 일요일은 또 지역 활동을 합니다. 여유 시간, 쉬는 시간이 정말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들어오면은 거기 다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 전에 이제 선거 때 후원했던 분들 있잖아요.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아요. 그 후원했던 분들조차도 검찰 수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인분들이 연락이 온대요. 내가 후원했다는 이유로 지금 검찰에 나한테 오라고 한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야 정말 이재명이고 정말 저런 사람이가 버틸 수 있구나라는 상황을 옆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근데 제가 지금 그 함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니 국민들한테 설득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부에서 진짜 옆에서 봤을 때 이렇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 무지막지하죠. 이번에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성남시장인 사람이 이재명이 특혜를 줬다라는 것이 검찰의 구속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번에요. 국토부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어딥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도시 변경 요지를 수차례 요구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가스공사 부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밝혀지면서 언젠가는 제가 지금 지역이 대전인데 춘천권만 해도요. 이재명 그래 억울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가 있겠지라는 흐름에서 이제야 야 이렇게 1년 반, 2년을 수사하는데 진짜 증거가 어떻게 하나도 없어? 이번에 그 돈 줬다는 시연이 있었잖아요. 코트 밖으로 박스 나온 그 시연을 보면서 그게 이제 캡처된 곳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야 이제서야 이재명이 좀 억울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서야 좀 춘천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국민들이 알아가실 거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은 신이 아닌데 참 많은 것을 요구하구나. 근데 그것을 이재명이 또 감당하고 감수해야 된다. 왜요? 대통령감이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저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피로감을 언론이나 어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로감을 언론이나 검찰이 양산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대표 스스로 이제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피로감들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뭐 의견 동의도 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당시에 즉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그 전후로 있었던 그런 일종의 피로감들은 그리고 그런 사안이 터질 때의 대응들은 나름의 이재명 개인 스스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생존의 방법이라면 정치적인 움직임이든 뭐든 나와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정치라고 본다면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뭔가 이제 그 상황에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국면들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이렇게 대응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이 신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대응을 안 하면 어떤 걸 할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저 딱히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댓글에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충분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계시네요. 이재명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김선웅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빅 피자님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 탄압을 받고 있다. 하평파님 행동적 격렬한 정치 투쟁가가 아니다. 동백전님도 이재명은 신이 아니다. 공감 100배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박정호님은 이경림 민주당의 잔다르크로 앞장서십시오. 적극 지지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셨는데 뭐 제 팬은 한 명도 없고 이경 팬이 많군요. 아니, 지금 그 700여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경 대변인 팬들이 대단하십니다. 저도 팬이니까 아마. 근데 이제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님을 쭉 이제 저는 그분이 성남 시민 모임, 그 다음에 성남 참여연대로 이렇게 이제 단체를 바꿔가지고 활동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1995년부터 개인적으로도 알았고, 2000년대에는 이제 낙선운동, 썩은 정치인 몰아내 낙선운동 같이 한 사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 성남시장.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2010년 성남시장 전후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어떤 정치검찰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나 또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정치검찰, 그다음 지금도 수사 탄압을 받았죠. 근데 그걸 다 버텨낸 사람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최근에 정책 위기도 이제 중도 보수 있는 분들까지도 그래요.
검찰의 영장 청구 계속해서 괴롭힐 것처럼 하더니 이제 불구속 기소를 가득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결정적인 게 안 나오고 범죄가 없다는 증거만 오히려 나오고 우리 신중한 대전 충남 분들도 아니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뭐 있나 보다 했는데 차한차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약간 바뀐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버텼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비교적 당내 분란도 아까 저는 노력은 제가 미루다 했지만 그것도 어쨌든 그분들 이렇게 소통하고 있잖아요. 식사도 하고 뭐 모임도 특히 지금 이재명 TV가 77만 그다음에 당원존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하고 많이 만나거든요. 이런 건 다 정말 기존의 당대표급들이 이런 행사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윤석열 퇴진과 타도를 해서 시민이 지금 뭐 5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모여듭니다. 근데 일본의 순일 매국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3차 집회까지 민주당이 주도해서 장애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정작 정치검찰 독재, 민생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중앙당이처럼 장애 집회는 2월 4일 딱 한 번만 했습니다. 저는 정기환 대표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월화수목금은 국회에서 일하고 토요일 2-3시간 나와서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과 악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사이다론이 다시 힘을 얻을 때니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내에서도 마찬가지 대장동하고 이태원하고 김건희 이슈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슈잖아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누구든 간에 이것은 그러니까 또는 이재명 대표 측근 의원들이 나서서 김성태처럼 단식을 통해서도 빨리 이걸 특검으로 가고 이재명 대표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시켜 있어야죠. 정치검찰이 그냥 특검이 안 하면 계속 괴롭히자. 특검이 생기는 순간 정치검찰에서 수사권이 박탈도 다 줘야 돼요. 특검한테요. 그게 이제 아쉬웠던 거죠. 이건 이재명 대표 책임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게 합쳐져서 좀 아쉬운 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김건희 씨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철야 농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밤새 농성을 하고 있어요. 고마운 그런데 일입니다. 자꾸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김성태처럼 해라라고 음. 하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 점잖하게 밤새 농성을 하는 건 아닌가. 김성태처럼 목소리도 이상하게 내면서 막 뒤로 엎혀지는 어떤 쇼도 보여주고 네. 그래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여러 번 지었죠. 그거를 안 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충청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충청도 솔직히 말씀하신 뭐 그래요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이재명 잘못 없는겨? 그럼 검찰 2년 동안 뭐 한겨? 이게 충청도의 사투리예요. 예. 뭐 한겨? 이거 요즘 지금 결을 그래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유보다. 이거는 안 한다라는 말씀. 그래요? 완전히? 예, 가끔 그렇습니다. 장난치는 분들이 있던데. 예. 죄송합니다. 언론을 계속 이제 문제 삼잖아요. 언론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또는 언론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일방적으로 편들기를 한다. 그게 맞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그 특검집 농성장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보시면 그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 건 같습니까? 진정성은 있어요. 진짜 누가 보지 않고 언론이 거기 하지 않아도 조를 다 짜가지고 진짜 거기서 밤샘을 하거든요. 근데 진정성이 있는데 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국민들이 야 이거 특검해야 되는데 정말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정말 동참하고 싶다 이런 느낌 주지 않던데요. 전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예. 약간 보여주기, 쇼 같은 것이 소맨십이 좀 필요한데 너무 진정성 있게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아닌가. 그리고 저는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저는 오늘 이 주제가 왔을 때 내가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변명으로 하지 말고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듣고 싶다. 그리고 댓글에도 야 민주당 이렇게 해봐.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쇼라는 것과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딱 구분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그런 특검 주장을 광화문광장에서 가서 국회의원들이 릴레이로 하고 있다. 굳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할 거냐 아니냐. 이것은 저는 쇼냐 아니냐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전면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투쟁 의지를 보여주느냐 아니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아니 그것은 쇼라고 하면 100번이라도 해야 되죠. 전국적으로 순회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상징적인 위치에 가서 좀 한다든지. 국회 지금 로텐도어 이런 쪽에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국회 앞에 나왔다가요. 예. 밤에는 로텐도어로.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꼭 자기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빗개 당겨 들고
그 예전에 우리 그 독립운동할 때 요 이불 밑에 들어가서 독립운동한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여기에서 과연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느냐. 그래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려고 하니 겁은 좀 나고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면 표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행동하고 뭐 결과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언론 탓만 무조건 할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언론도 진짜 탓을 할 것 같으면 언론사가 좀 싸워보든지. 가서 제대로 보도해달라고 국회의원이 한 10명, 20명 가잖아요. 언론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만약 당연하죠.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MBC를 쫓아가고 전용기에서 기자를 못하게 탑승 거부를 하고 그래도 민주당은 너무 지금 솔직히 너무 점잖다. 아니, 점잖은 게 아니고 아까 너무 진정성도 점잖다. 있고 점잖은 게 아니고 사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한편으로 보면 겁도 많다. 이렇게 오히려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을 좀 진단하는 것이 앞으로 대안을 만들 때 훨씬 더 좋은 우리 진단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정경환 평론가도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예.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 원내대표는 쇼도 안 한다. 쇼 아닌 저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쇼를 해야 중도를 끌어온다. 쇼도 진정성이다. 김광준님 정치는 쇼다. 절박함의 표현이 필요하다. 이제 여러 이제 댓글을 주고 절박함. 계신데 맞습니다. 이제 쇼도 저도 정치에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는 어차피 쇼라는 말에 뭐 강력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그런 보여주기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동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이 정경환 대표와 이제 이 의견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뭐 언론을 비판을 하고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을 비판을 하고 언론이 잘못된 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정치 지형, 언론 지형을 이겨내는 것도 저는 정치의 역할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언론 욕도 좀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고요. 언론 탓만 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게 나중에 총선을 감안하신다면 좋은 전략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사실 뭐 국민의힘이 때론 한겨레 기사를 따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때로 중앙일보의 기사, 조선일보의 기사를 따와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 기사들을 활용해 왔던 게 정치의 이제 단면이니까 언론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 이제 로텐도그에서 하는 일에 김건희 특검 이런 농성들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더 열심히 그냥 하시라.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기획해서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이 대목에서 언론 탓을 하는 건 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 언론 탓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건 네.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 탓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는 이것이 언론 탓이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민주당이 우리가 보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언론 탓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전달되고 전파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뭐 이제 따로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었는데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민주당은 다 언론이 탓하지 않고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봐봐. 저는 좀 덜 점잖했으면 좋겠다. 예삐 아빠님 보고 계실 텐데요. 언론은 구경으로 가자, 솔까말 이런 말씀 주시는데 구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구경으로 가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막 그럼 아니, 전국에 예. 한일 정상회담 성과만 보도되고 예전에 땡전 뉴스로 가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 이경 대변인께서도 이제 답답하다는데 우리 검은차차님께서도 민주당은 4대부 양반 보는데 답답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방짜유리님께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적극적으로 하시라 조냈더니 장관 출신이라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말씀한다. 실제 저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랑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제보를 많이 받는데요. 자기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의원들한테 예를 들면 집회 한번 장애 집회, 윤석열 퇴진 집회든 심지어 퇴진이 부담스러우면 규탄 집회로 나가자 그러면 국회의원은 국회를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오라수목금 그 국회를 뛰쳐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말에 한나절 나오는 걸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그건 여당인 거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분노와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예 정치검찰과 윤석열이 짜고 이재명을 마녀로 만들어서 악마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한
보통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 지적은 매우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 행보 이런 거 막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실제로 인적 쇄신을 해야 다음 총선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갈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밑바닥부터 확 뒤집듯이 원판을 바꿀 정도로 다 뒤집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야 민주당이 다시 일어나지. 지금 통합이 필요한 뭐 일시적 상황에 대해서 뭐 100% 공감은 아니지만 한 10% 정도 공감하고 90%는 역시 혁신의 과제를 놓고 어떻게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 싸우는 야당, 대안을 내는 야당, 선명성이 분명한 야당, 그래서 국민으로 하여금 수권 능력을 확인받는 야당, 이렇게 가려면 완전히 이제 뒤집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뭐 국회의원들이 저 169명 있지 않습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그분들 다 바꾸자고 소리는 못 하는 거고, 당을 어떤 식으로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 갈아야 된다. 다 뒤집어야 된다. 원판 새로 만들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부에서 있는 물을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물을 완전히 갈아엎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요. 갈등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외부로 비춰질 때는 뭔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대단히 좀 미래지향적인 좀 노선 투쟁, 논쟁 이런 것들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에서 가둬놓고 뭐 대충 되는 대로 가자 이런 것보다는 다 바꾸겠다, 다 뒤집어야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물갈이 하겠다는 각오로 나설 때 아마 국민들이 저는 박수를 쳐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진정성이 있다, 열심히 한다, 잘 알려지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저는 돌파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훈재님께서 지금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서 지금 믿을 건 스픽스밖에 없다. 전기한 대표님 응원합니다. 박영식 권한대행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압색까지 응원한다. 압색이 되면 이제 제가 권한대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그럼 전기한 대표 부속 제가 이런 걸 지금 지금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안진걸 소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했는데 참 예. 그것도 이것과는 아이고. 뭐 무관하지는 관계는 않군요. 아니요. 예. 하여튼 뭐 이런 말씀 하시면 진짜 겁납니다. 예. 이경 대변인께 30지역구로 나가라는 댓글도 30지역구로 나가실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촛불 집회 때 김민석 의원이 사자후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한테 댓글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튼간 지금 저는 마지막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하나 지금 최악의 민생 경제 위기, 국가 경제 위기, 그다음에 난방비나 물가 고통에 대해서 한편은 윤석열에 맞서 싸우면서 이 문제도 유능하게 치열하게 맞서야 된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민생 경제 특화되어 있어요. 진정성 있고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언론이 문제죠. 제대로 보도 안 하죠. 맨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때 난방비 고통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아니라 정치검찰의 수사 어떻게 생각하냐, 언제 사퇴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 있는데 저는 이경 대변인은 안에 계시고 저는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는 차원도 있고 또 실제 서민들 중산층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민생 경제 이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태도는 어떤가 솔직히 안팎에서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사 난 거 보면은 유류세 인하 이거 종료가 종료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4월 30일이고 그러니까 인하율을 감소시키겠다, 서서히 감소시키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곡간이 비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식으로 곡간이 그러고 비었다는 것을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5년에 60조 초부자 감세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지금까지 1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 18조 원인가 이미 감소가 되어 있어요. 감세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제가 논편 당번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로서 타격을 시민 증세로 막는 정책이냐라는 비판까지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 논평에 대해서 조금 스탑해보자라고 얘기가 정책이 차원에서 나왔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야당이라도 민주당이라도 이걸 그럼 정책적으로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그냥 선언만 하지 말고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국민이 납득하고 서민들이 진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오늘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근을 해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그렇게 제가 좀 생각합니다. 거꾸로 질문을 네. 하나 드리면 지금 뭐 유류세에 해당하는 이제 분들이 뭐 삶과 직결돼 있지만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쪽에서 이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네. 폭락 또는 뭐 하락세, 예. 금리는 폭등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지 않으니까 대출을 받고 있는 서민들은 요즘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게 이제 고금리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런 이제 집값 문제나 고금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유류세처럼 쟁점이 명확한 거는 연장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우리 지금 그 양곡관리법도 바꾸는 거는 농민들을 위해서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전 국민적 삶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 집값 문제나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뭐 그런 이제 의견 정도 내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뭔가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약하다는 제가 것이 이제 들어서 이경 대변인께서 이제 유류세 예. 이야기 하셨으니까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니 저는 이런 것도 그래요. 대변인이 논평 내서 이건 일단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위에서 논의해서 대안 추가 대안 제시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려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돼 지금 민생 경제에. 그래서 서민들이 서민주장층이 힘들어요. 그럼 바로 입장을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동적으로. 아 역시 민주당이 제1야당이 제일 문제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금상첨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어떤 제안이냐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문제는 예. 이 삼중고 문제는 민주당이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어쨌든 민생 이슈에 가장 그래도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뭐 민병도 의원들, 이동juk 여러분들 있고 그런 분들이 대거 들어가고 했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비슷한 티기들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치검찰의 악마 수사와 언론 보도의 편파성 때문에 이런 게 부각이 안 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언론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매일처럼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하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유류세 그다음에 이러면 최근에 난방비 물가지원금을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이 지원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1인당 5만 원에서 가족당 뭐 20만 원 잘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윤석열이 나서서 이 지자체들한테 중앙정부의 세금 지원, 예산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리고 이거 민주당 이건 세게 붙었어야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전체로 해서 어떤 느낌이냐. 국민의힘보다 훨씬 서민 중산층의 정당이죠. 민주당 강령에는 서민 중산층의 정당으로 써져 있잖아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대중경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민주당의 강령에. 근데 그 강령만큼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서 치열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저는 냉정한 진단이에요.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100배 나아요. 국민의힘은 아예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경규 대표님 지금 얼지로위원회가 있습니까 당에? 네, 있습니다. 그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죠. 하고 네,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얼지로위원회가 기억 남는 것은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산층 서민을 위해서 했던 것 중에 얼지로위원회 가면 내 아픔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바로잡지 못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공감해 줌으로써 충분히 새로운 희망을 또 갖고 내가 열심히 더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얼지로위원회 같은 데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유가, 고물가, 이제 고금리와 관련된 것들을 얼지로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이거는 바깥에서는 거리투쟁하더라도 안에서는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서 정부에 압박을 하고 촉구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민생과 서민 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얼지로위원회의 과거 성공 사례를 잘 활용해서 지금부터 총선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민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예. 제가 이제 우리가 다수 의석이지만 정책 법안을 만들어서 뭘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뻔뻔스럽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끔 다 거부를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난방비 지원한 일례를 들자면 난방비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정권에서 처벌한다는 방침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고 처벌을 하겠다. 근데 그러면 지금 야당으로서 우리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당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하고 안 된다. 그들이 하는 얘기에 부당함을 외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외쳤습니다. 네. 그거 외에 지금 의석수가 많아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했을 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거, 우리가 대안, 아니면 이 처벌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표 행사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외치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논평으로도 엄청 많이 냈고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슈가 매일 터져요.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매일 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 또한 극복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낼 것인가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야,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당 의석수 많은데 뭐 하고 있어? 여기 비판에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민주당 정권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좁다.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핑계는 아니고요. 아, 제발 아니, 핑계는 아니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시기 아니 바라겠습니다. 저야 뭐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애쓰시는. 이런 베리제님 같은 경우도 민영 을지로위원회가 지금 계속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재명 TV에 그게 잘 올라와 있다. 그럼요. 제가 을지로위원회 자문위원 때 잘하면 을지로위원회 제가 같이 만들었잖아요. 밖에서 예전에. 너무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경 대변인 말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언론도 전혀 보도도 안 하고 또 이 정권이 전혀 말을 안 들으니까 상대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당원이나 진영이나 국민 입장은 그 와중에도 더 좀 발로 뛰어달라는 이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국민 같은 경우는 무일푼 챌린지를 한 거래요. 네. 한 푼도 안 쓰고 일주일 버티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대중교통비 아끼려고 만보를 깔고 웬만한 데는 걸어 다니는 분이 엄청 늘어났고요. 당근마켓은 작년 상반기에만 600만 명이 가입을 돼 있어요. 당근마켓 뭐라고 한 푼이라도 더 팔라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살라고 이런 상황을 예를 들면 이제 이경 대변인이나 이재명 대표님의 진정성은 저는 믿어요. 근데 이 당에 비춰진 모습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구 의원에서도 인상을 받고 또 상임위 활동에서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따졌느냐. 그러니까 논평은 여러 번 나왔지만 상임위에서 얼마나 효과 따지냐 이런 것도 다 종합이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여당 체질을 못 벗었거나 아니면 본인은 서민 중산층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절박하지 않거나 이런 느낌을 받는 국민도 꽤 있다. 이런 건 이제 민주당을 사랑하는 안팎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과감하게 지적도 하고 체질을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을지로위원회가 당의 간판 기구인데 무슨 활동하는지 모르는 사람 알도 많거든요. 그 을지로위원회라든지 민생경제특위 같은 것도 꾸려져 있어요. 당대표 사안에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게 막 당이 정말 당력을 위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구나가 조금 더 과시돼야 된다. 이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앵커 지금 우리 댓글 올려주시는 귀한 예. 우리 참여자 여러분들의 의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김선웅님이 이재명 스픽스 화이팅 하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와. 부산 남자님께서 야당이 민생을 챙기는 건 한계가 있고 여당의 평가로 귀결되기 마련인데 왜 계속 투쟁하지 않고 민생 타령하느냐. 이거는 좀 답답하다. 야당이 민생을 챙겨도 알아주지 못하는 환경이다라고 이제 댓글을 주셨고, 여당이 이스마트님, 여당이 민주당 눈치 안 보고 무소불위로 막 나가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라고 이제 반박성 댓글을 또 주셨고요. 관상가 양반님, 여당이 안 챙기니까 야당이라도 챙겨야 한다.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별이총총님, 국민의힘이 나라 팔아먹고 민생 내팽겨쳐도 민주당이 민생 안 챙긴다 비난만 하고 있으니 이것도 말세다 말세야. 이제 이런 비판도 주셨고요. 장훈님, 순서가 잘못됐다.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 여당이다. 저렇게 개판을 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어느 쪽을 먼저 비판해야 하는가. 비판의 순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장원님 감사드리고요. 베리잼님은 이제 이재명 대표 팬이신 것 같은데 제발 이재명 TV 좀 봐달라. 을지로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에 을지로위원회에서 백서도 냈다. 주목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답답하다는 말씀을 좀 말씀 주고 계시고 제가 꿀밤 한 대 맞을 각오로요. 또 그 반대로 을지로위원회가 있긴 한데 제대로 한 게 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져서 민주당이 선명 야당으로서 제대로 민생을 챙기고 있다 이런 이제 그 느낌을 확실히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제가 이경 부대변인한테 좀 부탁 말씀드리면요. 네. 그 민주당 공보라인 쪽에서 뭐 언론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하는 거 저는 뭐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공보라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언론사 좀 면담 같은 거 해가지고요. 좀 보도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춰달라 이런 노력을 하면 오히려 언론사에도 일정하게 좀 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안 그래도 좀 압박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민주당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국민들에게 다양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특히 이제 당직자들이 가장 오기 싫어하는 부서가 공보국입니다. 예. 공보국은 솔직히 새벽에 한 3시,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언론사 마감 시간이 보통 7시, 6시까지도 하는데 그 이후까지도 항상 대기입니다. 24시간 거의 대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보국에서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언론사 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럼 잠을 자지 말아야 되죠. 어찌됐든 지금 명심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고 예. 그게 또 맞춰서 민주당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듣는 것이 정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심기일전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세 분 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같이 이제 오랜 기간 정치에 뭔가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이제 뭐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과연 민생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을까? 네. 이 대목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다수의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기 살 길을 찾는 게 먼저가 되지 않을까. 이제 당연해서 저희가 여기서 민생 중요하고 민생을 외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이분들은 지금 자기 살 길 찾느라 굉장히 바쁠 겁니다. 어떤 지역에 다시 출마를 해야 될지 지역구가 없는 분들은 지역구 디비는데 지금 뭐 아무튼 혈안이 돼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자기 지역구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늘 바뀌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데 다만 민생은 정부가 챙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 집권 여당이 서포트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 야당은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자신들만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정치의 순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네. 기대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뭐 댓글이 굉장히 좀 그 많이 올라오고요. 또 구체적으로 또 비판도 해주시고 특히 하평파님은 제가 이장인데 이장님 니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 제가 현실 파악 잘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지금부터 좀 더 배워서 제가 하평파 선생님께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박영진 의원님 말에 제가 이제 답 좀 마무리로 할게요. 마무리 예. 차원에서. 그러니까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개별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후보님들,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요. 지금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가 난방비 물가 지원 일제해야죠. 한 10군데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라니까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일성, 그런 강단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민주당 국회의원이거나 민주당 소속 지자체면 그게 민주당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만 원에 30만 원 주면 되면 그 좋은 인상이 그건 지금 당장 삶에도 너무 도움이 되고요. 내년 총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니까 저는 자기 살기 바쁘고 정치 투쟁하고 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도 또 민주당이 한 세를 더 끼 위해서라도 그걸 전일적으로 전국적으로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부터 모범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공보기가 이경 대변인 들으니까 공보국은 정말 일꾼이 더 강화돼야겠네요. 잠도 못 자 일하는데. 민주당 너무 바빠요. 네. 민주당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생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독도도 지켜야 되죠. 나라도 강제징용 지켜야 피해자들. 예, 그런 네. 말씀하시면 듣는 분들이 박수를 하기보다는 한숨이 일단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제가 이제 대변해야 되죠. 몇 분 채팅 글 올려주시면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희망이 안 보인다. 제발 강한 야당이 나오길 보보님 감사하고요. 우체통님, 난스탑 아카님, 베리잼님, 토모님, 그리고 사커님, 관상가 양반님, 이도원님, 방자유리님, 베리총총님,
마세진님, 운이아빠님, 이도원님, 심원정님, 이윤재님, 베리잼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런 형식으로 방송을 처음 진행해봤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은 스픽서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에 스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저희 방송을 봐주고 계시는 700여 분도 다 함께 스픽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독자를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방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치연한 끝판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